가영 씨는 유튜브에서 자주 접하던 유명 강사의 강연을 들으러 갔습니다. 재치 있는 입담으로 유명한 그 강사는 대부분이 여성이었던 청중들의 욕구에 맞게 시댁과의 갈등, 아이와의 트러블과 같은 공감 소재를 가지고 유머러스하게 강연을 풀어나갔죠. 현란한 말솜씨에 가영 씨는 박장대소를 하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연을 듣고 돌아서서 나올 때는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거지? 필기하려고 꺼낸 노트와 펜이 무색하게 90분이라는 강의 시간이 끝날 무렵까지 적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죠. 이날 강의는 분명 자기개발과 교육 콘텐츠라고 했는데 유머를 빼고 나니 남는 게 없었던 겁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잘 편집된 10분짜리 강연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느낌. 왜 그런 걸까요? 들을 때는 재미있게 들었는데 돌아서면 남는 것이 없는 대화가 있죠.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라는 이야기가 돌아와서 허무한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고 너무 핵심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대화의 결이 거칠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말과 분위기의 결을 살리면서 핵심을 제대로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핵심을 영리하게 잘 전달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파악한 특징을 바탕으로 어떻게 핵심을 정리하고 전달해야 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을 명료하게 전달하는 사람들의 말은 어떻게 다를까요? 4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 결론부터 말한 다음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 자체만으로 명쾌하고 정리된 느낌을 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결론부터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내용의 결론을 먼저 이야기해버리면 이후에는 맥이 빠지거나 뭔가 설명이 부족해서 설득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겠죠. 하지만 긴박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특히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말하기에서는 기승전을 구구절절 듣기보다 핵심이 들어있는 결론부터 알고 싶어 합니다. 핵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다면 결론을 도출하기까지의 과정을 장황하게 나열해야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결론을 먼저 말하고 부연 설명하는 결론, 왜냐하면의 전개 방식이 상대의 집중도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핵심을 잘 전달하는 사람은 말머리에 앞으로 이야기할 주제를 던져서 상대방의 흐름을 미리 파악하게 합니다. 긴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앞으로 나올 주제를 미리 알려주어야 상대가 짧은 시간에 내 이야기를 더욱 집중하고 몰입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목요연하게 말하면서 서두에 주제를 던져서 듣는 사람의 집중력을 높이는데요. 팀장님, 고객평가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장님, 협력사 인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내가 지금부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상대방이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주제를 짧게라도 언급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간결한 문장으로 말합니다. 문장을 끊지 않고 줄줄 이어서 말하면 주어와 수어의 대응이 맞지 않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전달력도 떨어지고 주제에서 벗어나는 말을 하기도 쉬워지죠. 소위 말해서 이야기가 옆길로 샌다는 것인데요. 주어와 목적어, 서술어 정도로만 구절을 나눠서 짧게 이야기하면 문장을 길게 늘어뜨리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리고, 그러므로 등과 같은 접속사의 무분별한 남발을 피하면 말을 하다가 호흡이 꼬일 일도 줄어들죠. 마지막 넷째, 짧게 말합니다. 전체적인 말의 길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짧게 말한다는 것은 메시지의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한다는 뜻입니다. 온라인 네트워크 서비스 트위터가 처음 생길 당시에 국제 표준에 따라 휴대폰의 단문 메시지의 최대 길이는 160자였습니다. 하지만 트위터는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글자의 수를 그보다 적은 140자로 제한했죠. 트위터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온라인 담당자들이 경험을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각 채널마다의 이상적인 콘텐츠의 길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트랙 소셜의 연구에 따르면 긴 글을 포스팅할 수 있는 페이스북 역시 짧은 메시지가 더 많은 참여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말에서 길이가 유일한 집중의 요소는 아니지만 정보를 공유하고 수용하는 사용자들에게는 길게 늘어지는 정보보다는 축약된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장으로 본인의 의도를 전달하려면 핵심 내용이 집약되어야 하고 불필요한 말들은 삭제되어야겠죠. 물론 우리가 대화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트위터처럼 꼭 140자로 간추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말의 내용도 간략하고 짧을수록 상대방은 핵심을 파악하기 쉽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논리정연하게 말의 구조를 세우면 말의 결도 힘있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조금 더 쉽게 잘 전달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효과적으로 내 말의 구조를 세우는 지름길은 바로 숫자나 서술을 활용하는 겁니다. 첫째, 둘째 등의 순서를 활용해서 설명하면 말하기도 쉽고 듣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숫자의 활용은 스피치를 할 때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말의 전달력과 느낌에 확실한 차이가 납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3가지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2가지입니다. 딱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가 적기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3가지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말하면 핵심 주제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은 이야기의 전체 흐름을 기획하면서 능숙하게 강약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숫자나 서술을 사용하는 것은 앞으로 중요한 내용이 나올 거라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중요한 말을 할 거니까 들을 준비해 라고 미리 암시해 주는 것과 같죠. 때문에 상대방은 그 신호를 토대로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이는 핵심을 쉽게 짚어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숫자 3은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과학적인 숫자입니다. 전문가들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3가지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데요. 스마트 싱킹의 저자이자 인지과학자인 아트 마크맨 교수는 신경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3의 법칙을 밝혔죠. 그에 따르면 사람의 두뇌가 한 번에 흡수 가능한 정보 덩어리는 3개에 불과한다는 것입니다. 수십 개의 정보와 지식을 전달한다고 해도 3개 이상의 메시지는 기억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도 프리젠테이션 기법으로 3의 법칙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3의 법칙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 3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프리젠터 중 하나로 꼽히는 스티브 잡스 역시 3의 법칙을 사랑한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그는 이 3의 법칙을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야기를 3개로 나눈 3부 구조의 프레젠테이션을 즐겨 사용하고 출시되는 제품을 공개할 때도 특징을 3가지로 요약해서 제시했습니다. 2005년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그의 연설은 특히 많은 공감을 얻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 3의 법칙이 등장합니다. 당시 그의 연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내 인생에서 일어났던 3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별로 대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딱 3가지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자신이 전할 스피치의 전체 구조가 3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청중에게 알렸습니다. 덕분에 청중들은 구조를 비교적 편안하게 파악하면서 이야기에 더욱 몰입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만약 강조하고 싶은 말들이 3가지를 넘거나 나는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것들은 묶고 최대한 그룹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함께 묶어주고 덜 중요한 이야기들은 버리셔야 하고자 하는 말이 잘 전달되기 때문이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너무 많은 메시지는 오히려 전달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처음에 바로 3의 법칙을 사용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텐데요. 평소 가벼운 주제들을 중심으로 나의 생각과 그 이유를 3가지씩 정리해보고 습관화하는 노력을 기울이시면 어떨까요? 나의 말의 구조를 세우고 3의 법칙을 사용한다면 더욱더 논리 정연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은 이야기도 누가 말하면 기분이 좋고 누가 말하면 불편한 경우가 있죠.
그 이유는 바로 뉘앙스의 차이인데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분 좋게 제대로 전달하려면 어떤 뉘앙스의 톤으로 말해야 할까요? 밝고 따뜻한 뉘앙스를 전달하려면 어미 처리가 중요합니다. 어미는 상승조, 평조, 하강조로 나눌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상승조는 올라가는, 평조는 쭉 펴는, 하강조는 내려가는 느낌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주로 아나운서들이 뉴스에서 평조를 많이 사용하죠. 어미의 상승조와 하강조를 섞어서 말하면 따뜻한 느낌을 더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에 어미를 자연스럽게 올리면서 말의 리듬을 싣는 연습을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셨군요.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평소 무뚝뚝한 이미지를 바꾸고 싶다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처럼 어미를 길게 빼는 연습을 해보세요. 힘들지? 힘내자. 와 같은 공감의 표현을 할 때도 어미를 살짝 아래로 끌어주면 자연스럽습니다. 이번 주까지 처리 부탁해요. 이번 주까지 처리 부탁해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어미의 울림이나 내림이 동일한 패턴으로 아주 단조롭게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어미가 올라가기만 하거나 내려가기만 하면 어색함을 더하고 오히려 안 좋은 말습관이 되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반복을 피하고 음가를 조금씩 바꿔줌으로써 기계적이고 딱딱한 말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핵심을 제대로 전달해서 말의 결을 힘있게 살리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먼저 핵심을 잘 전달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짚어봤는데요. 결론부터 말한 다음 부연 설명을 하고 말머리에 앞으로 이야기할 주제를 던져서 상대방이 흐름을 미리 파악하게 하기도 하죠. 또 간결한 문장으로 짧게 말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말의 구조를 논리정연하게 정리하면 핵심이 더 잘 전달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핵심을 3가지로 정리해서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 말의 결에 더 큰 힘이 실어질 겁니다. 자극적인 화제거리나 재미보다는 핵심을 마음에 남기는 말, 바로 기본이 탄탄한 말에서 나옵니다.